송중기와 이성민의 명품 연기가 빛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 날카로운 판단력의 소유자로 화도 많이 내지만 마음에 드는 손자에게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는 할아버지 이성민, 그리고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손자 송중기의 야심이 어우러져 두 배우가 함께 나오는 씬마다 짜릿한 명대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명대사들은 모티브가 되었던 이병철, 이건희의 명언을 많이 따왔습니다. 경영인으로서 고충과 고민을 담고 있는 실제 삼성과의 일화를 비교하며 단순히 재벌집 아들로 삶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의 경영자로서 치열한 고민을 했던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분석 들어갑니다. 초밥 아래 개수. 재벌집 막내 아들에는 진양철 회장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식 요리사에게 초밥알 개수를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요리사가 모른다고 답하자 째려보면서 320개라고 자문자답하죠. 초밥 아래 개수를 묻는 이 장면은 이병철 회장과 당시 신라호텔 조리부장 이병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깐깐한 모습을 비추는 장치였지만 실제 일화에서는 이병철의 더 큰 뜻이 담겨있죠. 당시 이병철은 직원들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이병환이라는 신라호텔의 조리부장 또한 일본으로 자주 출장 보내 정통 초밥집에서 많은 것을 배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초밥용 밥 짓는 법부터 생선 다듬는 법까지 초밥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배워온 이병환. 점차 초밥에 관해서는 국내 1인자라는 거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병철이 초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고? 이병환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밥알의 개수는 미처 몰랐으니까요. 드라마와는 달리 실제 이병철은 바로 밥알 개수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병환이 그 자리에서 초밥 하나를 해체해 밥알 개수를 일일이 셌죠. 다 세고 나자 밥알 개수는 320개. 320개라고 답하자 이병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 이군, 이 말을 명심하거라. 이병환 조리부장은 이후에 자만하지 않고 더 분발했다고 하는데요. 책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라는 성공을 위한 진성치치를 강조합니다. 진정성 있고 성실하며 치열하고 치밀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삼성의 성공은 선대 회장의 이런 치열하고 치밀한 자세가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긴다. 못 믿어온 장남 진영기, 순양 부사장이 순양이 일본에는 뒤처지지만 국내 1위라고 하자 자식이 답답한 진양철 회장은 화를 내며 국내체전 나가냐고 핀잔을 줬는데요. 이 장면에서 해외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운 듯 약간 쉬고 울먹이는 듯한 이성민 배우의 연기가 일품이죠. 국내 1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1위를 해야 한다는 삼성의 고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삼성전자가 수원에 새 공장을 지을 때 이병철은 43만 평 규모를 주문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속내를 모르는 임원들은 회사 규모에 비해 공장 부지가 너무 크다고 반대했죠. 그러자 이병철은 일본 히타치 공장은 40만 평인데 우리가 언젠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라도 3만 평 더 커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야겠다는 이병철의 강한 신념이 느껴지는 이야기죠. 일본의 유명한 경제 평론가에게는 일본인이라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언젠가 일본을 능가하고 싶은 것이 내 진심이요 라고 할 만큼 이병철은 당시 선진국 일본만큼 한국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인류가 되어버리면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사표 팩스. 업무를 태만하게 한 주재원에게 햄버거 값 그만 대주고 싶다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엄격한 진양철. 실제로도 삼성과는 직원들을 엄격하게 관리했는데요. 한 번은 이건희가 임원진을 불러 모아 LA에서 쇼핑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건희가 시킨 쇼핑이니 단순히 쉬고 즐기라는 목적은 아닐 게 뻔했죠. 사실 이건희 회장은 LA 방문 당시 백화점에 들렀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핵심 자리인 입구 쪽에는 일본 전자회사 소니의 제품이 비치되어 있었고 삼성 제품은 백화점의 구석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삼성의 위상에 충격받은 이건희는 임원들도 이러한 사태를 직접 눈으로 보라는 마음으로 바로 임원진들을 LA로 불러 모아 삼성전자 쇼핑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센츄리 플라자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세계 주요 전자제품 비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말이 전시회여서 누구나 갈 수 있는 박람회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건희가 경영진들을 훈계하려고 개최한 말하자면 개인이 박람회였던 거죠. 이건희는 이 박람회에서 끝없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리모컨의 전원 버튼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립스에서는 중앙에 두는데 우리는 왜 찾기 어려운 구석에 두나요? 소니 TV 배선은 아주 단순한데 삼성은 왜 이리 복잡한가요? 이때 한 임원이 열심히 하겠다 정도의 대답을 하자 이건희는 성의 없다고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임원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건희는 언제 어디서나 임직원들이 삼성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랐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도체 사업을 반대했지만 혼자 꿋꿋이 반도체 사업을 이어나가려는 진양철 회장.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다 보니 혹시 자기가 틀리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만도 한데요.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기가 라는 진양철 회장의 물음은 위로와 협조를 구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이병철은 이보다 더 단호했는데요. 드라마에 소개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가격 덤핑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84년 10월 드라마에 소개된 대로 64K 디램 가격을 미국은 1달러 80센트로 일본은 30센트로 낮춰 팔았죠. 가격 경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삼성. 이 때문에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반대가 막심했는데요. 이병철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눈엔 돈이 보여. 결과적으로야 반도체가 삼성의 먹거리가 된 만큼 지금 돌이켜보면 올바른 결정이었지만 미래를 알 수 없던 당시에는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죠. 그럼에도 이병철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현우 팀장도 진도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자 미래를 읽을 줄 안다고 준비를 소홀하지 않죠. 신문과 잡지를 꼼꼼히 읽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려서부터 경영자의 자리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단순 대기업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작품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어려운 책임자의 자리를 보여주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현실에서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모두 진도준처럼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망나니 진성준처럼 잘못된 사람이 권력을 받기도 하지만요. 책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라는 지방대 출신 강영근 저자가 인맥, 재능, 배경 없이 아디다스 코리아 부사장 자리에 앉은 비결을 소개합니다. 특히 트렌드를 보는 눈을 강조하면서 6C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6C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순양그룹의 회장 진양철과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전 회장의 가치관과 유사한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결코 한 줄 어록이나 짧은 조언으로 전해질 수 없죠. 지금부터 다양한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남은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야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간 강영근 부사장의 말입니다. 20세기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오래 길게 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곤 했다. 하지만 그 판단들은 대부분 오류였다. 오류임을 알면서도 순응하느냐, 정답을 찾아 나만의 길을 가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용기에 달려있었다. 나는 과감하게 후자를 택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